네, 오늘은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상한가 매매, 이거 상한가 따라잡기거든요. 이 상한가 매매는요, 등락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거래대금이 중요할까요? 한번 한 30초 생각을 해보세요. 등락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거의 반반이었어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이 중요하다고. 근데요, 이제 상한가 매매는 이제 자금력에 따라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상한가 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요, 실제 상한가 매매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 매매. 이 고수들의 다양한 그런 고수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한가 매매를 한 5명 정도에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관점이 다 달라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등락률을 중요시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래대금을 중요시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과요, 차이점을 제가 인식을 시켜드릴 거고요. 자신만의 그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실제 매매를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좀 확실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요, 제가 설명하는 건 개별주 상한가 매매가 아니라 이제 테마주 상한가 매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방법으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요, 다른 주도주 기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요, 매매에 있어서 어떤 매매에 있어서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한번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어요. 500만 리그 대장주, 1억 리그 대장주. 그 500만 그 수익률 대회 같은 데 가면요, 500만 리그, 3000 리그, 1억 리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세분하게 더 나눠져 있는 그런 증권사도 있는데, 500만 리그가 관심을 상따를 매매하더라도요, 이 500만 리그 500만 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따 종목과요, 1억으로 매매하시는 사람들의 상따 종목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수익률 랭킹 상위자들은 어떤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수익률 대회에 이렇게 매매한 사람들의 그런 매매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1년 동안 곰곰이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 대회에 입상을 많이 하고 우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상따 매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나뉘어봤습니다. 뭘 나눴냐면요, 같은 상한가 매매를 하더라도 종목의 그런 관심 종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한번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이름을 한번 다시 이렇게 적어볼게요. 500마리 대장주. 이건 뭐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등락률 1위, 등락률 1위, 같은 테마 안에서 등락률 1위, 그리고요, 1억 리그 대장주는요, 등락률이 아니에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등락률이 크면서 거래대금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등락률도 어느 정도 크면서요, 거래대금이 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등락률 1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거래대금 1위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구분하면은 좀 쉬워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명목상 1위, 그리고 이거는 실질 1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목 GDP, 뭐 실질 GDP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명목 1등, 실질 1등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등락률 1위, 거래대금 1위.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래대금 1등이더라도요, 등락률이 예를 들면 10%인 거랑요, 20%인 게 있다 칠게요. 10% 상승하는 게 20% 상승하는 거죠. 근데 거래대금은 10%가 1등이에요. 뭐 1천억으로 예를 들면. 잘못 설명했어요. 이렇게 말고요. 거래대금 1등이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라고 칠게요. 이거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래대금 1등이죠. 그러면 이게 등락률 1등이 이게 1등일까요? 거래대금 1등이. 거래대금은 1등인데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반도체가 만약에 있으면요,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라고 할게요. 예전 이 한미반도체도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근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거래대금이 1위가 SK 하이닉스지만요, 한미반도체가 등락률도 좋기 때문에 이거를 1등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한미반도체가요, 거래대금이 1등이 아닐지라도 등락률이 뭐 가벼우면 상한가 가는 다른 반도체보다는요, 등락률이 크면서 비교적 거래대금도 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1등이에요. SK 하이닉스는 거래대금은 엄청 크지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락률도 어느 정도 크면서 거래대금 1등인 그런 종목들,
그거를 실질 1등이라고 이렇게 실질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1억 리그 1억 리그에 하시는 분들이 주도주 매매 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500만 리그 대장주. 그러니까 500만 리그의 상따 대상이 등락률 1위예요. 등락률 1위.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상한가를 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국첨단소재 최근에 보시죠. 오늘도 상한가 갔던데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니까 급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리죠. 그리고 상한가 직전 찰나. 그러니까 이건 따라가려고 하면요. 이거 보세요. 갭도 상승하고 바로 찰나에 이렇게 상한가 묶어버렸잖아요. 스트레이트로 가는 그런 상한가의 특징을 가졌어요. 이렇게 등락률이는요.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이트로. 그쵸? 찰나에. 그래서 이게 미리 재료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이게 양자암호 관련 테마거든요. 최근에 양자암호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도 있고요. 또 그쵸? 일정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일정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이번 주 관심 중에 CES 있잖아요. CES 2025.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 로봇 관련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모멘텀으로 이렇게 양자암호도 이렇게 로봇 자율주행 뭐 AI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 주 일정 매매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가 좀 강한 테마로서 최근에 로봇과 좀 강했습니다. 일정 이슈도 있고 모멘텀 이슈도 있고요. 다시 와서 여기 보시면요. 미리 재료를 찾아보지 않았다면요. 이거 매수할 타이밍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 매매에 속해요. 이 등락률 1등은요. 그래서 이런 매매 노하우가 따로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매매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잘 익혀가지고 이렇게 상따를 한 다음에요. 다음날 이게 갭이 크게 뜨죠. 이렇게 상따 한번 잘하면요. 등락률 1등 그 상한가는요. 다음날 갭이 크게 성공만 안착한다면요. 엄청 크게 뜨고 연속 상한가도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제 등락률 1등 상한가 이런 매매에서 중요시할 거는요. 시총이요. 당연히 시총 중요하겠죠. 시총이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도 좀 중요시 봐야 되고요. 또 거래원도 체크해야 되고 거래원이 있거든요. 뭐 어떤 증권사 에서 샀는지 팔았는지 그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자동 매시 감시라든지 상한가 잔량 감시하는 거 뭐 매도 시세 감시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할 때는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500만원에 뭐 한 달 만에 뭐 1000% 예를 들면은요 500만원에 뭐 월 뭐 1억이면 얼마예요? 2000% 수익률이잖아요. 상한가 매매 이런 등락률 1등의 그런 상한가 매매를 하시는 분 중에 잘 하시는 분들은요 500만원도 월 단위로 1억 막 몇 억씩 만들어요. 1000% 막 기본에다가 막 몇천 퍼센트 막 3, 4000%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등락률 1등 상한가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요 나중에 자금력이 막 몇 억대로 가죠? 그러면요 이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게 거래대금이 지금 12억밖에 안 터졌거든. 15억 이거 되게 조금 터진 거거든요. 뭐 가끔은요 이렇게 뭐 20억대로 터질 때도 있긴 하지만 상한가 할 때요 이렇게 첫 상한가에는 보통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거래대금이 10억 터졌죠 12억 터졌죠 10억 만약 터졌다 치면요 이거에 50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실제로요. 그 이상 들어가면 눈치를 채요. 예를 들면 50분의 1이면 얼마예요? 한 2천만원 정도 되나요? 그쵸? 10분의 1이 1억이고 그쵸? 그럼 50분의 1이 2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천만원 정도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 왜냐면요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묶어버렸잖아요. 그쵸? 세력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요 10억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묶었는데 누가 따라갔어요. 여기서 얼마? 한 2, 3억 정도 따라갔다 칠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거를 상한가로 올린 그런 매수 주체 세력들이요 2, 3억 들어온 거 눈치채거든요. 자기네들 물량 아닌 금액이 들어오면 눈치를 빠르게 채갖고 그냥 급락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챌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요 세력들도 계획을 바꿔요. 좀 이렇게 급락시킨다든지 다시 손절 나올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요 큰 돈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세력들이 눈치 까기 때문에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작은 금액으로 상한가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저도 고수들한테 배운 방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상한가를 했을 때는 잘 통했어요. 엄청 잘 통하고 손절도 탁탁탁
격차라고. 근데요, 큰 금액으로 상한가를 이런 종목을 상한가를 하죠? 그럼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급락되고, 손절 풀리고, 손절되고, 그게 막 작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세력들이, 개인들이 무슨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온다면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털고 간다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률 1등 상한가 이런 종목들은요, 그쵸? 이런 종목들은, 적은 금액으로 해야 돼요.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는요, 요걸로 가야 돼요. 1억 리그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런 상한가. 그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밑에서 볼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자면요. 다음날 갭이 크게 뜨기 때문에요. 그쵸?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오늘도 상한가죠? 이 500만 리그 고수들의, 그 500만 리그, 그러니까 뭐 몇천 단위, 그러니까 천 단위 그런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당일에도 매매를 하고 이렇게 갭이 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에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거래대금이 작게 첫 상한가를 가죠. 첫 시세가 나오고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요. 그 테마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면요. 이 등락률 상한가들은요. 당일 테마의 분위기를 좀 형성시키는 주역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같은 군에 속해 있는 테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1등이 상한가면요. 다음날 이 등락률 1등은요. 크게 갭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요. 다음날에도 전상매매라고 당일 상한가하고 다음날에 보통 이렇게 또 상한가 갈 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거든요. 이거의 매매 대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동기업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대동기업이라는 종목도 재건 대동기업이 첫 상한가를 갔을 때 이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게 등락률 1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등락률 상한가 같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막 등락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상한가 매매를 못했다 하더라도요. 다음날 이게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등락률 1이. 왜냐면 다음날은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상 매매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이게 상한가에 안착했다면요. 다음날에도 그리고 또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뭐 집단적으로 같은 군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다든지 상한가가 이렇게 안착이 된 이런 등락률 1등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다음날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 오히려 다음날에 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죠.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등락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다음날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이따 다른 걸로 설명드려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요. 그러면 1억 리그 대장. 이게 뭐냐면요. 그 1억 리그 있잖아요. 큰 돈, 억대 단위 막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그 등락률 1이 그런 상한가 매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안 봐요. 이런 거. 왜냐면 거래대금 작잖아요. 아까 봤듯이 이런 거 큰 돈으로 하면 바로 눈치채갖고 본인이 세력이 아닌 이상 바로 눈치채갖고 그 짱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요. 1억 리그 이제 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매매 대상 있잖아요. 상따위 대상은요. 거래대금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방금 이거 한국첨단 소재가 1등이 이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이렇게 상한가 쳤잖아요. 빠르게요. 그 당시에 이제 등락률 1등가 한국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양자모 관련주 1등이 한국첨단 소재였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작잖아요. 300억대. 그리고 나서 이 가벼운 종목들이 상한가 간 다음에요. 그 다음 후속으로 이제 거래대금 1등이 아톤이었거든요. 이 아톤이요. 거래대금 작은 거 이거 빼고 한국첨단 소재가 가장 빠르게 갔고 그 다음에 아톤이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등락률 대장인 이 한국첨단 소재가 있잖아요. 그쵸? 빠르게 상한가를 치고 나서 테마 분위기를 형성시켜요. 이 양자암호라는 그런 테마 분위기를 형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실질 주도주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요 이런 아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 주도주 패턴으로 상승하면서 상한가 후속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로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상한가 매매, 갭을 크게 노리지 않는 상한가 매매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실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두 번째 보면요. 일봉상이요.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턴상요.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이런, 그쵸? 그러면서
N봉이라는 건 결국에 신고가가 돌파거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하는 N봉이라는 거는 마스터봉이라고 해갖고요. 제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신고가라든지 전고 돌파하는 그런 등장식 적극적으로 매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뭐죠? 거래대금 1등 그런 상한가 매매 대상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따 대상이자 당일 주도주 돌파 및 눌림 대상이에요.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요, 한국첨단 소재가요, 아까 말했죠? 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더라고요. 보시면요, 한국첨단 소재 오늘도 상한가 갔잖아요. 보세요. 이게 상한가로 안착하자마자 안착 성공하니까 보세요. 갭이 오늘 뜬 거 보세요. 하루 거래대금률 22%잖아요. 그러니까 등락률 이렇게 1등은요, 보통 이렇게 갭이 엄청나게 뜨거든요. 근데 이날요, 한국소재가 이제 첨단 소재가 상한가 가면서 분위기를 형성시켰거든요. 양자암호 관련된. 그때 이제 거래대금 1등.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큰 돈을 있으신 분들 이런 걸 잘 안 하고, 이것들이 상한가 치는 것들을 확인하거나 상한가 갈 무렵에요, 거래대금이 빵빵빵빵빵 크게 터지죠. 아톤이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기준으로 일본 봉상도요, 막 몇십억씩 50억씩 터지잖아요. 막 50억 100억씩 터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 등락률 1위는요 그냥 냅둬요. 돈 많으신 분들,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몇억 단위, 몇천 단위, 몇억 단위로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주도주. 이 분위기를 형성시켰으니까 이제 실제 거래대금 1등, 명목상 1등 상한가 등락률 1등이 상한가 가는 걸 그냥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세, 주도주 패턴을 보이잖아요. 이런 주도주 패턴. 이런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이런 패턴을 종목으로 단기를 친단 말이에요. 단기 돌파 및 눌림이요. 그리고 나서요, 거래대금 상한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도주 패턴이 나오고 나서요. 주도주 패턴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 파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등락률이 나오고 다시 상한가를 치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잖아요. 얼마 터졌어요? 몇백억 터졌어요. 100억 단위 터졌잖아요. 아톤도요. 그러니까 이 등락률 1위도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 3연속 갔거든요. 오늘까지요. 이렇게 2차 돌파 나오면서 진짜 크게 가고 있어요. 양자먹어 요즘 핫해지면서. 근데 아톤이 그날은요.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눌림 받고요. 여기 의미 있는 구간 있죠. 여기서 깨지지 않고 다 오후장에 이렇게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보통요, 거래대금 1등 상한가 치는 그런 거래대금 1등 상한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한다면 의미 있는 구간을 깨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2차 돌파가 나오잖아요. 분봉상. 이때 상한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상한가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많으신 분들, 억대 이상요. 그때 보시면요, 이것도 보세요. 의미 있는 이게 N봉이 나올 때 이 표시를 해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쵸? 1등, 거래 등락률 1등 한국첨단소재, 이런 거는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상따 매매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1등 아토는요, 이 분위기를 형성시킨 테마 등락률 1등, 명목상 1등 테마가 1등으로 상한가 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거래대금 1등,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아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큰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합니다. 상한가 매매도 이런 종목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 주도주 돌파 및 눌림, 이런 종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요, 이 아톤의 특징을 보시면 이거예요. 좋은 재료, 그쵸? 이 양자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와요. 섹터의 좋은 이슈들, 그쵸? CES 뭐 어쩌고저쩌고, 이 좋은 이슈들이 나온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돼요. 일단 등락률 1등이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아까 N봉이 났잖아요. 그 신고가 돌파, 일봉상요. 그런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N봉 기준들이 신고가 돌파했다가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는, 그리고 테마의 실질 1등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아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요, 억대 트레이더들의 주도주 돌파 및 눌림 대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따, 아까 보셨죠? 이렇게 오전장에 이렇게 강한 상승 보이고 나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 가잖아요. 눌린 다음에. 요때 또 상한가의 매매 대상이에요. 억대 트레이더들의. 그러면요, 보세요. 실질적으로 아톤도 이때 상한가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몇백억씩 터졌습니다. 이게 100억 터진다면요,
100분의 1 들어가도 50분의 1 들어가도 2억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따를요. 그쵸?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것들은요. 그러면은 다음날 이렇게 또 이렇게 보세요. 이 아톰 같은 경우도 크게 떴습니다. 시가가 한 6% 떴다가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인드를 잠깐 비교를 해자면요. 그 아까 등락률 1등 상따는요. 갭을 엄청 크게 먹어요. 그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0만원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으로 한 30% 먹는 거랑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500만원이 아니라 한 2억으로 1억으로 할게요. 1억으로 한 5% 정도 먹자 이런 마인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등락률 1, 2 상따할 거면요. 소액으로 큰 수익률을 취하면서 이걸로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이런 수익률 대 500리그에서 이제 우승자들이라든지 몇천 %의 수익률을 내죠. 뭐 1개월 단위로 따지면은 뭐 한 수천 %.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상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요. 이상한 거 보면요. 한 뭐 300% 1억 리그에서는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인드예요. 500으로 3, 40%를 노리느냐 아니면 1억으로 한 4, 5%를 안정적으로 노리느냐 분할로 해갖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거래대금 1등 그 상따 있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대장주들은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음날 갭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이 뜨면 뭐 10% 정도? 뭐 레인보우 로보스트처럼 최근에 크게 뜰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아요. 주도주 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주도주 상이라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가다가요. 눌리다가 이렇게 안 밀려요. 한참 안 밀리다가 한 10시 이후로 10시에서 11시 30분이 제일 좋아요. 10시 이후에서 11시 30분에서 상한가 밀치는. 그러니까 지금 아톤의 그런 형태. 그쵸? 이게 주도주 상한가예요. 실질 거래대금이 큰 그런 실질 1등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요 이런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및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상따 대상, 그쵸? 이런 종목으로 상따를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이렇게 그 뭐죠? 1억 리그의 그런 상따 매매 대상은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상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음날 전상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내는데요. 보통 1억 리그에서 이제 1억으로 월 단위 억대, 뭐 월 100% 내외 이런 억대 이상 벌어들이는 주도주 매매 고수들이 많이 하는 매매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이거 자기가 매매하는 금액이 1억이에요.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에서 훨씬 더 커지게 되면요, 다 여기로 가요. 여기로. 그리고 1억에서 훨씬 더 작아지죠. 근데 아까 그 등락률 1이 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상따 고수들의 강의를 들어보다 보면요, 이 두 개로 나뉘어요.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상따 하시는 분들이 뭐 500만 원으로 뭐 수천만 원, 뭐 수억을 벌어갖고 그걸 그냥 다 출금하죠. 그리고 계속 작은 금액, 1000만 원 단위로 계속 이런 매매를 하는 거고요. 아까 등락률 1이 그런 상따들을.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 1등 상따 있잖아요. 실질 주도주상, 그쵸? 이걸 주도주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도주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억대 이상, 막 나중에는 막 5억대, 10억대 이상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종목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큰 트레이더가 되고자 한다면요, 지금 설명하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주상, 그쵸? 실질 1등 이런 종목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명목상 1등 이런 거, 등락률이 큰 것보다는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통요, 항상 이제 그 특징주를 정리하게 되면요, 이 탑5 섹터들 있잖아요. 등락률로 1등을 이렇게 크게 된 상한가 간 종목들은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것 종목들 있잖아요. 실질 1등, 명목 1등 이런 식으로 밑줄 쳐놓고 실질 1등은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해놓는 글씨를. 그래서 글씨를 크게 해놓는 것들이 당일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리고 상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지금까지 이 내용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어저께 볼까요? 어저께 보시면요, 역시 드러나기 아이유 인플루언스였어요. 이게요. 거래대금 작죠. 진짜 작죠. 이걸로 상한가를 가장 먼저 갔고요. 거래대금 1등은요, ICTK였어요. 이거. 보이시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유 인플루언스가요, 아까로 따지면은요, 이게 하루 거래 정지 당했거든요. 아까 뭐죠? 한국첨단소재가. 그리고 나서 등락률 1등은 아이유 인플루언스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1등, 그러니까 명목 1등이라고 할게요. 명목 1등 아이유 인플루언스, 실질 1등 ICTK.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한다면요, ICTK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안 밀리고 상한가 간다면 이걸로.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 매매를 볼게요. 일단 ICTK가요, 이게 아이유 플러스예요. 아이유 플러스가
거래대금 작죠? 어쨌든 요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차트 표시를 안 해놨는데 20억대 이하는 다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20억이 넘으면 이렇게 25억. 그리고 이제 50억. 이건 1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ICTK가 이게 등락률 1등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요. ICTK가 그때부터 한 15% 상승했거든요. 이상. 거래대금 크게 빵빵빵 터지잖아요. 이게 1등을 가면서 또 분위기를 또 형성시켜놨어요. 양자암호 분위기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ICTK가 이렇게 주도주 상한가를 보였죠. 보세요. 이게 주도주 상이죠. 이렇게 주도주적인, 그리고 안 밀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 이렇게. 아까랑 비슷하죠. 이게 아까 아톤이랑 비슷하죠. ICTK가.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첨단소대. 그게 이제 IW인 플러스랑 비슷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500리그 1등은요, 요런 거 하겠죠. 그리고 이제 1억 리그 1등은 요런 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 풀렸잖아요. 그럼 이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렇게 두 번 풀리죠?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손절 쳐요. 그 다음 또 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IW인 플러스 보세요. 역시나 거래대금이 15억, 20억대로 그냥 바로 상한가로 밀어붙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거는 상한가 한번 안착하면요, 큽니다, 갭이. 오늘 몇 퍼센트 떴는지 볼까요? 오늘 보시면요. 오늘 이게 몇 퍼센트 떴죠? 갭이. 어저께 상한가 가고 나서 며칠 간 거야? 잠시만요. 여기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날 8%에서 18%까지 상승했네요. 그쵸? 갭이 많이 떴죠? 근데 IW인 플러스는 역시나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서 큰 돈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20억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이거의 50분의 1이라면 얼마죠?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ICTK 보시면요. ICTK는 역시나 거래대금이 엄청, 아까 그 상한가 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 50억대는 어떻게 터지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거래대금 크신 분들이, 억대 리그에 관심을, 억대 리그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ICTK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대금 빵빵빵빵 터지면서 호가도 두껍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저도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한 거죠. 주도주상,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매매 관점이? 아까 보시죠? 아까 요거 상한가 하는 거 보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아톤을 주도주, 그쵸? 돌파 및 눌림으로 공략을 했던 거예요. 매매를. 그쵸? 돌파 공략하고 눌림 공략하고 다시 돌파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또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 분위기를 형성시킨 주역, IW인 플러스가 상한가 가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ICTK로 어때요? 주도주 돌파. 그쵸? 거래대금 크게 빵빵빵 나오잖아요. 그리고 눌림. 매매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상 이렇게 가잖아요. 추세 돌파. 그래서 여기서 돌파 또. 그리고 또 여기서 7, 8%에서 덜 던지고.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이게 큰 금액으로 이제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 다음에 상따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엔비디아 오후장이 강했던 거 아시죠? 역시나 CES 관련, 그쵸? CES 2055에서 AI 기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 이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양자암호가 아니라, 양자암호도 오늘 다양하긴 했어요. 아까 한국첨단소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등등, MDS 테크도 양자암호기도 하고. 이게 이제 AI, 정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라고 할게요. AI, 이렇게 관련주 강세입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오늘요. 이게 오늘 오후장에 탑1 섹터가 엔비디아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MDS 테크가 등락률 1등이에요. 여기 밑줄 쳤죠? 등락률 1등. 그리고 거래대금 1등이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매매했냐면요, 보세요. 장중에 이제 이슈 체크를 하고 나서 MDS 테크가 1등이구나. 둘 다 거래대금이 큰데 여기 보시면 등락률이 크고 이건 거래대금이 크고. MDS 테크 이거 오늘 한번 이제 이것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볼만 했어요. 등락이 좀 있지만요. 소액으로는 해볼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소액이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분할 매수한 다음에 던지고, 분할 매수하고 던지고, 이제 상한가 같지만, 여기서는 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대충 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좋고, 이게 최근에 이제 120을 돌파하면 상한가 가는 게 진짜 잘 나오는 그런 차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첫 부각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면서 거래당 터지면서 상한가 간의 등락률 상으로, 그러면은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2등이, 실질 1등이었거든요.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또 신고가 돌파예요, 이게. 아까 제가 엠봉이라고 했잖아요. 신고가 돌파, 거래대금 2천억씩 터졌죠. 100천억 이상 터지고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번 두고 봤어요. 근데 일본봉상 어때요? 제가 평소 때 눌리면 어떨 때 잘 먹힌다고 그랬죠? 이게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빵빵빵 잘 터지면서 1차 급등 나올 때 반등 확률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한 다음에
5대짜 고가 돌파 이게 3, 4%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 주도주 매매를 이 종목을 했던 겁니다. 거래대금 1등.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는 종목일수록 유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이게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 설명했던 이 눌림 패턴에서 정확하게 눌림 받고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첫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이해되시죠? N자형, N봉을 만들러 N봉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장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잘 터지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밀리더라도요, 여기서 추매를 하게 되면요,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지선이라고 봤는데요,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다시 다음 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탈이 되면은 여기서 지지 받아요. 그럼 여기서 추매한다며요. 그 다음에는 크게 노리지 않아요, 이 돌파를. 여기를 이제 지지선이 이탈됐으니까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면요, 큰 돈으로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매를 하거든요. 분할 매매를 해갖고 여기서 지지가 받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던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분할 매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했으면요, 여기서 더 산 다음에요, 여기서 반등이 올 때 던진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한 몇십억씩 터지기 때문에요, 몇천씩 해도 막 상관이 없어요. 분할 몇천씩 해갖고 막 억 단위로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호가가 두껍기 때문에 팔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때요? 이제 여기서 수렴 받고 나서 이제 여기서 돌파를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7,000원이었는데 7,000원 안 깨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1분봉으로. 그래서 이제 주도주 돌파 및 눌림은요, 당일 거래대금 1등, 그쵸? 그런 종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등락률 1등이 상한가, 등락률도 당연히 크면서 거래대금이 1등인,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제이시언 시스템 그 매매 관점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등락률 1등, 거래대금 1등. 그래서 등락률 1등, 명목 1등은, 소액 있는 사람들 관심, 그리고 실질 1등은 거래대금 크신 분들, 돈 좀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죠. 그러면 위에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어때요?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하신 분들한테 관심. ICTK 실질적으로 저같이 이제 조금 이제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ICTK 같은 이런 실질 1등으로 관심.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어때요? 이것도 등락률 1등 관심. 소액인 사람들, 그리고 아톰같이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거는 실질 1등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리고 또 주도주 돌파 및 눌림, 또 종배나 상한가에 관심.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자세한 디테일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한번 제가 설명한 내용들 한번 고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 맞는가요? 저는요, 등락률 1등을 잘 안 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또 이거 달아볼 기회가 있을 거고, 이것도 자세하게 달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상따도 등락률 1등 상따 하는 거랑요, 거래대금 1등 상따 하는 게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거래원 체크할 때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상따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 매매 동향 체크할 때도요, 요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프로그램 매도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되고, 자동 매시 감소나 상한가 잔량 감시 같은 것들은요, 이 등락률 1등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선한 첫 재료에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등락률 1등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의 광기라든지 대장주가 교체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등락률 대장이 스트레이트로 상한가 이렇게 가고 나서, 그쵸? 이런 걸 놓쳤다면은 이 거래대금이 1등이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눌렸을 때 있잖아요. 눌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재급등하는 경우가 잘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피해야 될 상한가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겠지만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시간이 길게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MD 스테이크, 그쵸? 5장 1등, 엔비디아 관련 1등 등락률 1등이었고, 이거는 제이시언이 5장 그 거래대금 1등으로 이렇게 N자형 돌파 나오는 흐름 봐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갖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크게 나오니까, 그리고 5장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AI 관련 주식들이 확실히 1등 섹터, 주도 섹터라는 걸 파악이 되고 나서부터 눌림을 해봤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한번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 가지 다룰 것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다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조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상따 매매는 등락률이 중요할까요? 이제 거래대금이 중요할까요? 이제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겠고요. 앞으로 이제 큰 트레이더가 되고 주도주 돌파 및 눌림 그런 거를 조금 분할 매매를 해갖고 안정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1천으로요, 10% 수익률을 보겠다 하루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1억으로 당일 한 2, 3% 정도 수익을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요, 요런 것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큰 트레이드가 되려면요, 요런 쪽에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요. 제가 상타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요, 이 등락률 1등을 정말 등락률 1등 500만 원으로 막 몇 억까지 만들어 갖고 계속 잘하시는 이 등락률 1등의 고수들이, 상따 고수가 있었고요. 이 거래대금 있잖아요. 이 거래대금을 중요히 생각해가지고 상따 하시는 고수들도 있었어요. 상따 및 종배, 그쵸? 방금 말한 돌파 및 눌림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금력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또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분야든 정말 고수들은 둘 다 돈을 잘 번다는 거.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다룰 일 있으면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